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끝났고 이제 이틀만 더 일하면 주말이 오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댓글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떤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댓글을 보면 49세 권고사직으로 8월에 실업급여가 만기되었습니다. 9월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실업급여가 끝나셨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 넣어보고 있는데 대략 70, 80군데 진짜 쉽지 않네요. 그 힘들다는 식품공장, 샤이니 빵공장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갈 수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댓글을 우선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9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셨으니까 엄청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 사회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기도 한데 이분이 싱글인지 가정을 이루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면 가정적으로는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등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경력의 마지막 정점을 지나서 퇴직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년이 60세라는 말을 믿고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40대 후반부터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번 회사에서 밀려난 뒤에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인데요. 49세에 권고사직을 당한 후 실업급여까지 다 타고 그 뒤로 수십 군데 70곳에서 80곳에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조차 오지 않는 현실은 사실 이분만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닐 겁니다. 많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49세의 권고사직은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족해서 잘린 것일까라는 자책에 빠지지만 실제로는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업의 구조조정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히 부장으로 넘어가는 나이의 인력은 돈을 더 많이 줘야 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확실히 떨어져서 휴일 근무나 특근을 시키더라도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부장급 인력을 내보내면 신입을 뭐 3, 4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회사에서 타겟팅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 남는다는 조건으로 임금 피크제가 존재하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권고사직을 당하고 회사 밖으로 내쳐졌을 때 다행히 실업급여가 일정 기간 나와서 받을 수는 있지만 수급 이후 냉혹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물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 제도가 있어도 월마다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은 택도 없기 때문에 바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누구를 책임질 필요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다른 취업 자리나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는 보통 최대 9개월 정도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원서 수십 군데를 넣어도 연락 없는 상황은 일단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구직이 거의 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뽑고 싶지 않겠죠. 일의 강도나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50대쯤이면 웬만한 회사에서는 시니어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높은 신입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뽑기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면접 기회가 주어져도 불리한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서류는 어찌 통과하더라도 면접을 뚫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제조업의 생산직을 선택하려고 하면서 많은 중년 구직자들이 결국 그래도 생산직이면 나를 써주진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히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제조업 전반이 투자와 생산을 줄이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옆나라 중국의 제조업 경쟁을 억지로 하고 있지만 계속 저가 제품의 마켓쉐어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같은 전통 제조업은 해외 경쟁 심화와 내수 위축으로 고용 여력이 이미 줄었습니다. 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자동화 투자는 늘려도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AI 자동화 생산 기술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생산 라인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긴 했는데 지금은 로봇과 자동화 장비가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AI 기반 품질 검사나 무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단순 반복 작업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숙련된 인력을 재교육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렇게 과거에는 쉽게 들어가는 생산직도 지금은 일부 첨단 제조업, 배터리나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은 인력을 채용하긴 하지만 요구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계 조작이나 데이터 관리나 전기 전자 지식이 필요한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단순히 생산직은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른바 경력직 기술직은 부족한데 단순직은 넘쳐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당연한 결과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중장년층 구직자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생산직은 또 체력과 교대 근무 적응력이 중요한데 중장년층 구직자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기업들은 젊고 장기 근속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입사 문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채용 공고가 많아 보이지만 나이 제한이나 경력 조건 때문에 지원 가능성은 좁아진다는 그런 불만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어찌어찌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과 근무 환경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데 구직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원하지만 중소제조업체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낮은 시급이나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층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제조업 생산직을 기피하고 중장년층은 체력과 임금 조건에서 맞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대기업 제조업 일자리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울산, 전북, 경북 공단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는 가족이나 주거 문제 때문에 쉽게 이동을 하지 못하죠. 지방공단은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도 실제 채용이 원활히 이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규직 채용 대신 파견이나 용역이나 하청, 고용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구직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만 기업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찾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나타난 거죠. 정리를 해보면 49세 권고사직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현실이고 실업급여가 끝나면 곧바로 생존의 문제가 닥쳐오고 이력서를 수십 장 넣어도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긴 합니다. 제조업 생산직은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이나 노동자, 나이 제한, 낮은 임금 등 현실의 장벽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회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숙련 기술 습득과 지역과 업종 다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중장년 재취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40대, 50대가 사회에서 밀려나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취업문을 두드리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력서를 넣어보고 면접을 보고 나를 써주는 곳 어디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산직이 아니더라도 배달이나 쿠팡이나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지금 어두운 상황을 잘 타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힘든 대한민국 현실인데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